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법 제2강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평서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서문이란 주어 동사 여순으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문장을 말합니다. He is good at sports. 그는 스포츠를 잘한다.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라는 표현이죠.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 this report.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 평서문의 부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서문의 부정문이나 또는 의문문 만드는 법들 이런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 제1강에 이어서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본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그 뒤에 나오는 더 복잡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문 만드는 법을 보면 부정문 또는 다음에 나올 의문문은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정문을 먼저 보면 동사는 크게 비동사랑 조동사 그 외 나머지를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사실 조동사는 동사는 아니죠. 하지만 비동사랑 조동사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같은 방식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그 뒤에다가 낫을 붙여주면 바로 부정문이 됩니다. 네, 바로 뒤에다가 낫만 붙이면 됩니다. 네,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 그 일반 동사 앞에다가 주어의 인칭과 시제에 맞게 do나 does나 did를 쓰고 그 뒤에다가 not을 붙인 후에 동사는 원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주어의 인칭과 숫자에 맞게 일반 동사 앞에다가 do나 does나 did를 쓰고 not을 붙인 후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합니다. 예문을 보면 She is not a nurse, but a doctor. 그녀는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이다. 그래서 여기 is가 비동사라서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부정문이 됩니다. 이 구문은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이런 구문이죠. 그래서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이다. You must not be late. 너는 늦어서는 안 된다. For the meeting. 그 회의에 must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도 비동사처럼 뒤에다가 not을 붙여주면 부정문이 됩니다. He doesn't work hard these days. 그는 these days, 요즘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요 work이 일반 동사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긍정문일 경우 he works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works의 부정은 앞에다가 does를 쓰고 거기에 not을 붙여서 이건 줄임말인데 doesn'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he doesn't work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they didn't make any mistakes 그들은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다. during the performance 그 공연 동안 요 make가 일반 동사라서 그리고 이제 시제가 과거라서 did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었습니다. 의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문문도 역시 동사가 무엇이냐 이제 크게 비동사랑 조동사, 일반 동사로 나눈다고 했는데 비동사나 조동사의 경우에는 주 앞으로 비동사나 조동사를 이렇게 넘겨주기만 하면 원래 여기 있었겠죠. 원래 여기 이제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었을 텐데 주 앞으로 넘겨주면 바로 의문문이 됩니다.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역시 주어의 인칭과 시제에 맞춰서 주어 앞에다가 do나 does나 did를 쓴 후 동사는 원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문을 보면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you가 주어고
이제 비동사가 주 앞으로 넘어가서 의문문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you are hungry 이 평서문이었죠. Can you make it at 4 o'clock? make it 이란 말은 뭐 약속 장소에 가다 라는 뜻입니다. 뭐 또 다른 뜻으로는 해내다, 성공하다 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 can이 조동사라서 주어 앞으로, you가 주어인데 주어 앞으로 can이 넘어가서 의문문이 되었습니다. Does she believe that he is right? 그가 옳다고 믿니? she가 주어고 요 believe가 일반 동사인데 이제 she가 3인칭 단수여서 앞에다가 does를 쓰고 believe 원형을 써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Did you do it yourself? 그것을 네가 직접 했니? 라는 말인데 you가 주어고 do가 일반 동사입니다. 근데 시제가 과거라서 앞에다가 이렇게 did 쓰고 이제 do 원형을 써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문문도 항상 주어 동사가 누군지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어 동사를 파악하는 건 해석의 가장 기본입니다. 주어 동사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또는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뭐 그전까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크게 복잡하지도 않고 비교적 단순한데 의문사가 나타나면 이제 잘 그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랑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의문사가 그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동사를 쓰면 됩니다. Who broke the window? 누가 그 창문을 깼니? broke가 이 문장의 동사고 주어는 who입니다. who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창문을 깼니? 그냥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어순대로 쓰면 됩니다. What makes you so angry? 무엇이 너를 그렇게 화가 나게 만드니? 네, you가 주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you는 주어가 아닙니다. 왜냐면 일반 동사는 주어 앞으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도치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절대로 일반 동사가 주어 앞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what이 이 문장의 주어이면서 의문사입니다. 무엇이 만드냐 동사죠. you는 목적어입니다. 너를 그렇게 화나게 만드냐. 그래서 so angry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화가 나게 만드니? 네, 여기서도 angry가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화나게, 우리말로는 화나게, 화나게 라고 해서 부사라고 착각을 해서 so angryly 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목적격 보어는 뭐 목적어, you를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목적어는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를 설명해 주려면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는 영어에서는 예외 없이 형용사가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형용사를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제 착각하기 쉽거나 그런 내용들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를 보겠습니다. 네.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의문사가 없었을 때 좀 전에 의문문 만드는 규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보면 이제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면 원래 여기 있었던 거죠. 비동사나 조동사면 주어 앞으로 넘겨서 의문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주어 앞에다가 주어의 인칭과 시제에 맞게
do나 does나 did를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의문문이 된다고 살펴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다가 써주기만 하면 의문문이 됩니다. 네, 의문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이제 의문문 만드는 규칙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동사나 조동사는 주 앞으로 넘어가고 일반 동사는 주 앞에다가 do나 does나 did 써주는 규칙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의문사만 문장 맨 앞에 써주면 됩니다. 네, 예문을 살펴보면 Where does she live? 그녀는 어디에 사냐? 네, 이 문장의 주어는 she고요. live가 일반 동사라서 이게 동사죠. 일반 동사라서 의문문 만들기 위해 she 앞에다가 does she가 3인칭 단수고 이 문장이 현재이기 때문에 she 앞에다가 does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 써줘야 되기 때문에 where 맨 앞에다 쓴 거죠. 그 다음 What is the topic of the meeting? 그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냐? 네, 이 문장의 주어는 이제 what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What 무엇이 주제냐가 아니고 the topic of the meeting 요게 주어입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이제 원래 is가 요 뒤에 그 회의의 주제는 is 뭐뭐이다인데 is가 주 앞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is가 동사, 비동사라서 주 앞으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at이 의문사라서 문장 맨 앞에 썼는데 이제 what의 문장 성분을 굳이 따져보자면 주격 보어입니다. 이건 왜 그런 거 하니 the topic of the meeting is 원래 어순대로 하자면 is가 여기에 있었을 거고 이제 여기 보어가 나왔을 겁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the advertisement 광고, the advertisement of the product 그 제품의 광고이다라고 해서 원래 여기 보어가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비동사는 앞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어, 주격 보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주격 보어 자리에 원래 what을 써야 되는 건데 여기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 써야 된다는 규칙 때문에 주격 보어가 앞으로 간 겁니다. 다음 When did you finish the homework? 주어는 you가 주어고요. finish가 동사입니다. 근데 finish는 일반 동사고 이 문장은 과거라서 you 앞에다가 이렇게 did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the homework은 목적어가 되겠죠. 이제 언제 끝냈냐? 라고 해서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다가 썼습니다. when은 문장 성분을 따지자면 수식어죠. 언제 끝났냐? 끝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문문 만드는 규칙. 이제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랑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문문을 만드는 규칙, 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의문사만 문장 맨 앞에 써준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제 의문문을 보실 때 누가 주어 동사인지를 한번 따져보는 연습을 하시면 독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다음 부정의문문을 보겠습니다. 부정의문문이라는 것은 부정으로 묻는 의문문입니다. 부정의문문은 이제 대답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 대답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와 우리말과의 그 차이점, 근본적인 차이점 이 부분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이제 시험 출제자들은 문제로 내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실수를 유발하려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냐? 대답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질문 내용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상관없이 영어에서는 대답 내용,
대답 내용이 긍정이면 무조건 yes를 쓰고 대답 내용이 부정이면 no를 쓴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Didn't you meet her recently? didn't로 물었으니까 너는 최근에 그녀를 못 만났지?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제 의문문을 보고 있으니까 you가 주어고 meet가 일반 동사라서 앞에다가 did를 썼고 부정 의문문이라서 not을 붙였습니다. 너 최근에 그녀 못 만났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yes, 우리는 yes를 보는 순간 yes는 이란 뜻이니까 못 만났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어에서는 대답 내용이 긍정이면 무조건 yes고 대답 내용이 부정이면 no를 씁니다. 그래서 yes I did는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는 아니야 만난 적 있어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영어에서는 대답 내용이 긍정이면 만났으면 yes, 못 만났으면 no. 그래서 no I didn't. 우리말로는 그래 못 만났어 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영어에서는 이제 no I didn't 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문문을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앞에 있는 yes나 no 이에 신경 쓰기보다는 뒤에 있는 부분 이 I did랑 I didn't 뒷부분을 듣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 다음 Aren't you hungry? 너 배 안 고프지? 역시 you가 주어고 aren't 이게 비동사라서 주 앞으로 넘어가서 의문문이 된 건데 비동사에 not이 붙었습니다. Aren't you hungry? 너 배 안 고프지? 라고 물었습니다. Yes, I am 이렇게 말을 하면 yes에 주목하기보다는 뒷부분에 이제 긍정 의문문, 그냥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의문문은 우리말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이 부정 의문문 포함해서 뒷부분을 듣고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앞부분 yes냐 no냐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yes I am 그러면 배가 고프단 얘기입니다. 배고파. 아니야 나 배고파. No I'm not. I'm not 그랬으니까 배가 안 고프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배 안 고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가 의문문을 보겠습니다. 부가 의문문이라는 건 부가 덧붙이는 의문문이라는 뜻인데 평서문 앞부분은 평서문이고 그 평서문 뒤에 짧게 덧붙이는 의문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평서문 주어 동사 어순으로 진행이 되고 뒷부분에 동사 주어 이렇게 동사 주어 이렇게 짧게 덧붙여서 보통은 확인을 구하거나 확인이나 동의를 구할 때 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역시 이제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앞부분이 비동사냐 앞부분의 동사가 비동사냐 비동사 조동사냐 일반 동사냐 이렇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앞부분이 비동사나 조동사면 부가 의문문의 동사도 비동사나 조동사로 맞춰주시고 앞부분이 일반 동사라면 뒷부분은 주어의 인칭과 시제에 맞게 do나 does나 did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 의문문의 주어는 앞문장, 앞에 평서문 문장의 그 주어의 대명사형을 쓰셔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 의문문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그 앞부분 평서문 내용이 긍정이면 뒷부분 부가 의문문은 반드시 부정으로 써주시고 부정으로 써주시되 축약형 뭐 are 나시면 aren't, is 나시면 isn't, do 나시면 don't 축약형으로 써주시고 이제 앞부분이 부정이면 그 평서문의 그 내용이 부정이면 부가 의문문은 긍정으로 이렇게 긍정 부정을 서로 반대가 되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ou and he are tired. You and he가 주어고 비동사를 썼네요. 동사로. 이제 뒤에 있는 부가 의문문도 비동사를 쓰되 앞부분이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그래서 aren't you 이렇게 쓴 거죠. aren't you
동사 주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you, 부가문문의 you, 여기 있는 you는 너가 아니고 너희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평서문의 주어가 you and he입니다. 너와 그 합치면 너희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aren't you 할 때 you는 너희들입니다. He has worked here for 3 years. 이 he가 주어고 has worked가 동사입니다. 다음 시제를 배울 때 배우시겠지만 have pp는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에 없는 이제 시제죠. 그래서 has worked here. 그는 여기서 3년 동안 일했다. 요 현재 완료 시제에서는 요 has가 조동사처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has를 썼으니까 뒤에 has를 쓰되 not을 붙여서 부정으로 바꿔서 hasn't he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those pens 저 펜들은 주어고요. are not 동사입니다. are not yours 저 펜들은 네 것이 아니다. 앞에 비동사를 썼는데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are 쓰고 those pens는 복수니까 대명사 they 이렇게 써서 그렇지 라고 썼습니다. You met him yesterday. you가 주어고요. met은 동사. 너는 그를 어제 만났다. met은 일반 동사고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긍정이니까 did를 쓰되 not을 붙여서 didn't you 이렇게 그렇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they didn't finish. they가 주어고 didn't finish가 동사입니다. finish가 일반 동사인데 didn't를 쓴 걸로 봐서 과거형이죠. 그리고 부정입니다. 일반 동사면서 과거면서 부정. 이제 일반 동사면서 과거에 긍정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did라고 쓰고 they 주어를 써서 그렇지 라고 부가문문을 썼습니다. 네, 명령문 그리고 청유문 또는 권유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같이 뭐뭐 하자 let's 이거죠. let's 동사 원형 이게 우리같이 뭐뭐 하자인데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가문문은 어떻게 쓰냐 주의하실 부분은 긍정 부정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긍정 부정 상관없이 뒤에다가 will you 라고 하면 되고 청유문 let's 우리같이 뭐뭐 하자는 이제 shall we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긍정 부정 상관이 없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please take a look at this. take a look 이게 보다죠. 이걸 좀 봐라. 명령문입니다. 다시 명령문은 이제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명령문입니다. take a look at this.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please라는 부사를 썼지만 이제 이것 좀 봐라. will you? 그렇게 해주겠니? Don't touch the picture. 그 그림 만지지 마라. 부정이어도 will you. 긍정이든 부정이든 무조건 will you. 명령문은 will you를 씁니다. 다음 Let's take a break. 우리 좀 쉬자. 긍정이지만 shall we? 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할래? Let's not waste time here. 우리 뭐뭐 하자의 부정은 let's not 동사 원형입니다.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럴래? 이렇게 shall we 긍정 부정 상관없이 shall we를 쓰면 됩니다. 네, 이제 부가문문은 이제 정리가 됐고 간접 의문문을 보겠습니다. 네, 간접 의문문은 해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간접 의문문 이제 사실 이게 이름은 간접 의문문이지만 실제로는 문장이 아니고 명사절입니다. 뭐 이름을 잘못 붙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문장이 아닌데 문이라고 했으니까 문장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문장이 아니고 명사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명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문장, 실제 문장에서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제 목적어가 나올 부분에 이렇게 여기 이제 간접 의문문이 쫙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바꿔 말하면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문장을 길게 만드는 주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간접 의문문인데, 이 간접 의문문을 제대로 해석할 줄을 모른다면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긴 부분,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 부분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해석이 중간에 끊어질 것이고,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문장을 다시 읽고 하다 보면 시간은 흐르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한 번 읽고, 우리말처럼 한 번 읽고 바로바로 해석이 돼야 합니다. 예, 그러려면 요 간접 의문문이 어떤 것이고 그냥 의문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석을 하실 때 바로바로 아, 이건 간접 의문문이구나 라고 해서 보자마자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실제로는 명사절, 문장이 아니고 절인데 간접적인 의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뭐뭐인지 또는 뭐뭐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어순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이제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쓰고, 의문사가 없으면 접속사 if나 whether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주어 동사, 바로 주어 동사가 나와야 간접 의문문입니다. 다시 의문사 혹은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 접속사를 쓰고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이 이제 간접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이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의문문, 그냥 일반 의문문과의 어순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보면 여기 일반적인 의문문, 앞에서 살펴봤던 일반적인 의문문의 어순은 여기 주어가 여기에 있고, 비동사나 조동사는 주어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만약에 일반 동사라면 주어 앞에 do나 does나 did가 이렇게 반드시 있겠죠. 그리고 의문사는 만약에 의문사가 필요하다면 맨 앞에다가 써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의문문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간접 의문문, 이 둘 간의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또는 if나 whether 다음에 바로 주어가 나오지만 그냥 의문문은 의문사 다음에 바로 주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사랑 주어 사이에 비동사나 조동사 아니면 do나 does나 did가 반드시 여기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과 의문문 요 어순의 구별 기준은 요 부분입니다. 어법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써야 할 곳에 일반 의문문을 써서 그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제 그 능력을 살펴보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문을 살펴보면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Where she is, where가 의문사고 바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은 사실 명사절이고 여기서는 I don't know, don't know 요거의 목적어,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where she is, 그녀가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만약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냐 라고 물어보려면 where 의문사 쓰고 그 다음에 she is에서 is 비동사가 주 앞으로 넘어오고 where is she, where is he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의문문이고 where she is 요건 간접 의문문입니다. 다음 she asked 그녀는 물었다. 이게 통째로 목적어죠. 땡땡을 물었다.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 나올 것입니다. 의문사 y가 의문사고 바로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had gone 이게 동사죠. 이제
왜 내가 had gone home, 집에 갔는지, that day, 그날. 그녀는 물었다. 왜 내가 그날 집에 가버렸는지를 물었다. 그래서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간접 의문문입니다. 만약 이제 그냥 의문문이라면 이 헤드가 이제 과거 완료 시제의 헤드 PP 헤드인데 헤드가 주어 앞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의문문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why 의문사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Mom wanted to know 엄마는 알고 싶어 하셨다. 무엇을?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접속사 if나 whether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접속사 if나 whether의 뜻이 뭐뭐인지 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if가 뜻이 두 개죠. 만약 뭐뭐라면 이랑 지금처럼 뭐뭐인지 whether도 뭐뭐인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 did my homework 역시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은 주어 동사의 어순이라는 점을 의문사나 또는 접속사 if, whether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숙제를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다. I asked her.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What I should do next. 내가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다. what이 의문사고요. 바로 이제 I 주어, should do 동사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써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만약에 이게 의문문이라면 그냥 일반 의문문이라면 요 조동사 should가 주어 앞으로 넘어갔겠죠. 하지만 이 문장은 간접 의문문이라서 what I should do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 다음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모든 문법책에 이 간접 의문문 파트에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뭐 주절의 동사가 뭐 think나 believe나 guess나 imagine, suppose 등일 때 뭐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아마 다들 외우고 계실 겁니다. 이유는 모르고 그냥 이제 외우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가실 거고 이런 동사들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등이 붙었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다 나열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등이 딱 붙으면 아 이거 말고 더 있을 텐데 뭐 다른 게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외우자니 잘 외워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문법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인데 거의 대부분 다 이유가 있고 다 사연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 밖에 또 다른 것들은 어떻게 적용될지도 미리 추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o he is? 이제 you가 이 문장의 주어고요. know가 일반 동사인데 앞에다 do를 써서 의문문입니다. 넌 알고 있니? 이제 who he is 이게 간접 의문문인데 이게 전체 문장에서는 목적어로 쓰인 거죠. 너는 who he is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니? 이 문장은 어법상 맞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너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그 밑에 보면 do you think who he is?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좀 요 위에 문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다 똑같은데 동사만 think로 바뀌었습니다. who he is도 그대로 똑같고 근데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은 어법상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 문장 구조가 똑같은데 동사가 know일 때는 괜찮고 think일 때는 왜 이건 틀릴까? 그래서 이제 문법책에서는 대부분의 문법책들에서는 이런 경우 본동사가 think일 경우에는 이 간접 의문문의 who를
문장 맨 앞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요 옆에처럼 이렇게 원래 who가 있던 걸 앞으로 빼서 who do you think he is? 요 who를 앞으로 보내서 who do you think he is? 라고 써야 맞다. 본동사가 이렇게 think일 때는 여기에 있던 who를 이렇게 앞으로 넘겨서 who do you think he is? 라고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 설명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Do you think who he is? 라고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Do you think who he is? 라고는 절대 쓰지 않고, Who do you think he is? 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하지만 이 설명 방식을 보면, 그럼 미국 사람들은 Do you think who he is? 라고 말하려다가, 참, 나는 think를 쓸 거니까 who를 앞으로 빼야지. 그래, who do you think he is? 라고 말하자.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하고 who do you think he is? 라고 말을 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할 때도 말하기 전에 미리 요거 난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이게 맞는 설명이라면 미국 사람들이 Do you think who he is? 라고 말을 급하게 하다 보면 Do you think who he is? 라는 실수를 자주 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있다면. 하지만 절대 이런 실수 안 합니다. 이런 실수는 아예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예 처음부터 이런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된 거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묻고 싶은 건 who is he? 원래 묻고 싶었던 문장은 이 문장이었을 겁니다. Who is he? 라고 묻고 싶었을 텐데 이제 상대방이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너는 그가 누구니? 라고 물으려다가 그가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게 순간적으로 덧붙이는 말이 바로 Do you think? 였을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말과의 차이점이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말 같은 경우 제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너는 네가 밥을 먹었다고 생각하니? 이 질문은 어색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네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을 듣는 상대방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네가 밥을 언제 먹었다고 생각하니? 언제 먹었다고 믿니? 이렇게 이런 말들은 쓸 일이 없습니다.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질문, 예를 들면 이번 수능 시험이 어려울까? 쉬울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상대방도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한테 이번 수능 쉬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 수능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니? 쉬울 거라고 믿니? 쉬울 거라고 추측하니? 쉬울 거라고 상상하니? 추측하니? 네. 근데 우리말은 동사가 문장 맨 끝에 있기 때문에 맨 끝에다가 뭐뭐라고 생각하니? 믿니? 추측하니? 이렇게 동사에다가 덧붙여주면 되지만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서 동사가 문장 맨 끝에 있지 않고 중간에 있습니다. 문장 중간에. 그래서 너는 생각하니? 너는 추측하니? 이런 말들이 문장 뒤에 붙는 게 아니고 who is he에서 who랑 is he 요 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do you think가. do you think가 이렇게 요 사이에 들어가면서 요 do you think가 삽입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is he가 he is 평서문 어순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do you think가 삽입됐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말이 됩니다. 그래서 who is he라고 물으려다가 do you think가 상대방이 잘 모를 것 같아서 너는 뭐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말이 이렇게 who랑 is he 사이에 삽입이 되면서 who do you think he is? is he가 he is로 바뀌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합리적입니다. 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Which team do you guess will win this year? 여기도 do you guess 상대방이 잘 모를 테니까 상대방이 넌 어떻게 추측하니? 라는 요 말이 삽입이 된 겁니다. 여기 which team 요게 이제 의문사고요. 그 다음 뒤에 보니까 will win 동사입니다. this year는 올해에 이거 수식어죠. 그래서 원래는 which team will win 어느 팀이 이길까 올해는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건데 상대방이 이제 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팀이 이길 거라고 너는 추측하니? 라고 해서 do you guess가 여기에 삽입이 된 겁니다. 그 다음 what problem do you suppose she has? 역시 do you suppose 너는 추측하니? 이 말이 삽입이 됐고 이제 what problem이 의문사고 이제 she가 주어고 has가 일반 동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what problem does she have? 원래 이 뒷부분은 does she have? 그녀가 가지고 있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원래 묻고자 하는 건 이제 what problem does she have? 그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니? she가 주어고 have가 동사고 does는 의문 만드느라고 does를 썼지만 이제 do you suppose가 삽입이 되면서 이제 do you suppose가 의문문이니까 뒤에 게 평서문어수로 바뀌어서 does가 사라지고 원래 have는 has로 이렇게 바뀌어서 she has가 된 겁니다. What problem do you suppose she has? 너는 이제 그녀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다음 what else? 이게 의문사고요. 또 문장이 복잡해집니다. 간접 의문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사실 뭐 지금 이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간접 의문문은 아닙니다. what else가 의문사고 do you think가 삽입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게 이제 원래 의문문이었겠죠. I can do in this station. 좀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요. 다시 보면 what else가 의문사고 do you think가 삽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what else 이제 I can이 아니고 can I였겠죠. 의문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what else can I do?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I가 주어고 can이 주동사죠. What else can I do?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의문문이었는데 이제 do you think가 삽입이 되면서 do you think 자체가 이제 의문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can I는 I can으로 평소문 어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지 여기 think나 believe나 guess, imagine, suppose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너는 뭐뭐라고 생각하니? 뭐뭐라고 믿니? 뭐뭐라고 추측하니? 뭐뭐라고 상상하니? 뭐뭐라고 추측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사들이 다 이런 어순으로 변형이 될 겁니다. 다음 이제 명령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챕터에서는 문장의 종류를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평서문 보고 부정문 보고 평서문의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이 좀 내용이 많았죠. 일반적인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경우 그리고 뭐 부정의문문, 부가의문문, 간접 의문문까지 살펴봐서 의문문을 살펴봤고 명령문은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뭐뭐 해라 라는 뜻입니다. Be nice to him. 비동사도 be라고 써야 됩니다. 원형으로. 그에게 잘해줘라. 친절하게 대해라.
Please keep quiet in the museum. 이제 박물관에서는 조용히 해라. 보통 please를 써주죠. 부드럽게. Don't bother your sister. 네 여동생을 괴롭히지 마라. 못 살게 굴지 마라. 동사 원형. 부정문은 앞에다가 don't를 써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다음 이제 명령문 다음에 and 이렇게 나오면 and는 그러면 이렇게 해석되고 or는 그렇지 않으면 또는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문을 보면 work out regularly. workout이 운동하다라는 뜻이죠.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and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면 you will lose some weight. 너는 살이 좀 빠질 것이다. hurry up. 서둘러라. or 또는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be late for work. 너는 회사에 늦을 거다. 네, 이제 감탄문 보겠습니다. 네, 감탄문도 어법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감탄문은 크게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랑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순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what 혁명 주동 뭐 이렇게 외우고 how 형부 주동 형부가 나오네요. 뭐 이렇게 외우셨을 텐데 이렇게 이유를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뭐 더 빨리 기억할 수 있는 뭐 장점은 있겠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우는 것은 언제든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러 혁명주동 이렇게 외웠다면 사실 이 언어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 쓰냐?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 단수일 때만 언어원을 쓰는 거고 그 뒤에 있는 명사가 복수거나 아니면 셀 수가 없다면 언어원은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와라 혁명주동 이렇게 외웠다면 어가 항상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명사가 복수인데 언어원을 써놓고 어법 문제 틀린 걸 고르라고 한다면 곤란할 수 없겠죠. 와라 혁명주동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은 네.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what과 how는 이렇게 어순의 차이가 생기는데 네, 이제 what과 how의 이제 어순이 벌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what에는 명사가 있고 how에는 명사가 없다. 요것 때문에 이와 같은 어순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감탄을 할 때 이제 명사 자체로 감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와, 차다. 와, 책상이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포르쉐 아니면 다이아몬드 이런 대상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탄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외적으로 명사만으로도 감탄을 하겠지만 일반적이라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앞에 형용사가 감탄의 내용이 됩니다. What a tall guy. 참 키가 큰 남자다. 키 큰 것 때문에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what에는 명사, what이 의문 대명사라서 뒤에 이제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what에는 명사가 있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앞에 형용사가 와야죠. 그리고 이제 명사가 단수면 앞에 어나운도 써야 됩니다. 하지만 how에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어나운을 쓸 일도 없고 형용사를 써도 되지만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부사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는 이제 맨 뒤에다가 써주죠. 이 감탄문의 특징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뒤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 주어 동사는 필요 없으면 생략을 해도 됩니다. 예문을 보면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네, 감탄문 what이니까 뒤에 명사가 있을 겁니다. girl. 명사가 있을 때는 what을 씁니다. she is는 주어 동사죠. 이제 여기 명사가 있으니까 what을 썼고 앞에 형용사 아름다운 그 다음에 girl이 단수니까 어도 써주셔야 됩니다. What a beautiful girl. How beautiful she is. 이제 how를 썼으니까 뒤에 명사가 없을 겁니다. she is는 주어 동사고
이제 명사가 없죠. 그러면 how를 씁니다. 그녀는 참 예쁘구나. What an exciting game. 이게 what이니까 뒤에 명사가 있을 겁니다. 요 game, 요게 명사입니다. 그 앞에 형용사가 있고 이제 게임이 단수니까 on도 붙였네요. What an exciting game. 여기는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나는 게임이로구나. How exciting. 여기도 역시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죠. 이제 how라서 뒤에 이제 명사가 없죠. 참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탄문 what이랑 how를 구별할 때는 what에는 뒤에 명사가 있고 how에는 뒤에 명사가 없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 두시고 이제 혹시나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도 바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2강 문장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